네, 미국 정치 관련 현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정치 브리핑, 뉴저지 민주당 대의원이자 원보트 코올리션의 대표 활동가 장성관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성관입니다. 네, 대선 레이스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에 들어가면서 양당 후보들도 표심 잡기에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죠? 예, 아무래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일 때는 이제 본인들 지지층을 누가 더 결집시키고 투표소에 많이 이끄느냐의 싸움이었다면 네. 해리스로 후보가 바뀌고 나서는 통상적인 선거 구도와 마찬가지로 중도층, 이 무당층의 표심을 가져오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집토끼, 산토끼 이런 싸움이 되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이 중도층과 무당층 또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오느냐의 싸움이 그런 양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예로 트럼프는 지난번 후보 토론회에서도 전국적인 낙태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천명하면서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 반대의 달라진 입장을 말을 했고요. 네. 또 솔트 세금 공제, 그러니까 주 및 지방세 제한에 대해서 다시 시행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최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18일 오늘 발표된 감세 공약이죠. 이 솔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솔트라는 말 자체가 이니셜이죠. 네.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인데 네. 디덕션이라는 공제라는 부분을 빼고 우리가 솔트로 약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913년부터 사실 시행되었던 되게 오래된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는 정부 구조가 세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가 있는데 각 정부마다 매기는 세금, 그리고 우리한테 걷어가는 세금이 다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가 많이 나간 주세와 지방세가 많이 거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서 연방세를 낼 때 그만큼을 공제를 하고 연방세를 걷겠다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2017년 트럼프 세제 개혁이 시행이 되면서 이 공제 한도액을 $10,000로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주세와 지방세를 많이 내는 일부 지역, 특히 뉴욕, 뉴저지와 네. 캘리포니아 남부가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한인 밀집 지역이죠, 전국적으로. 에서는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보다 혜택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던 세제 개혁에 있었던 조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방향을 틀겠다라고 네.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도 경합주 표심 잡기를 위해서 입장 변화를 보인 부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해리스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출마한 후보 중에 지금까지 지명을 받은 후보 중에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무리가 아닌데요. 네. 일례로 지난 2019년에 당시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러니까 프래킹,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셰일가스 추출 공법으로 이거를 금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천연가스나 석유 추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요. 그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최근에 와서는 이거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대선 토론회에서도 입장을 바꿨다고 트럼프 후보 측에서 왜 입장을 바꾸게 되었는지 설명을 안 하느냐고 비판을 하기도 했죠. 이거는 사실 이 배경에는 중서부 러스트벨트와 지금 또 경합지역 중 가장 경합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 그것도 펜실베니아 안에서도 펜실베니아 서부 지역, 피츠버그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의 표심을 의식한 입장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솔트에 대한 입장 변화 또한 본인의 대선 가도뿐만 아니라 이번에 같이 치러지는 전국적인 하원 선거를 의식하고 염두에 둔 그런 입장 변화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이게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뉴욕, 뉴저지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생각을 하면 전국적으로 당연히 민주당 텃밭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하원 의석으로 나눠서 보자면 지금 이번 하원 선거에서 경합 지역구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뉴욕과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런 선회가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지난 토론회 이후에 연일 좀 논란이 됐던 헤이리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 이런 트럼프 측의 주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맥락 없이 이것만 따지고 보면 네. 굉장히 황당하고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죠. 네. 지난 9월 10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언급을 했고
그날 아침 J.D. 벤스, 그러니까 지금 오하이오의 연방 상원 의원이자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죠. 벤스 상원 의원이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에 있는 헤이리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반려동물을 훔쳐가고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지역구이자 또 이제 주요 정당의 부통령 후보가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날 밤에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주류 매체에서 스프링필드 시에 직접 문의를 하기도 했는데 시 측에서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이런 신고는 있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이 그때 기자회견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 연이어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후보 토론회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날 있었던 애리조나 유세 현장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오하이오의 헤이리 이민자 커뮤니티 얼마나 큰가요? 일단 오하이오 주 전체를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 이 스프링필드라는 지자체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스프링필드 도시의 인구가 6만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12,000에서 2만여 명이 하이티 출신 이민자라고 뉴욕타임스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요. 예, 그렇습니다. 20%에서 30%고 이게 아직 구체적인 이 집계가 없는 것은 첫 번째로 너무 급격하게 또 최근에 이민이 온 것이라서 딱 하이티 출신 이민자만 딱 국한해서 할 수는 없는 집계가 없었고요. 네. 또 하이티계 미국인의 경우에는 또 이 추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국적으로 하이티 출신 이민자들은 약 85만여 명이 있는데 이 중 무려 50여만 명이 플로리다에 밀집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하이티계 이민자들의 대다수는 임시 보호 신분, 그러니까 Temporary Protective Status라고 하는 TPS 비자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이는 2010년 하이티에서 큰 지진이 있고 나서 그 이후로도 이어진 자연 재해와 또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 하이티의 내전 때문에 하이티 국적자 대상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공화민주행정부 할 것 없이 TPS 신분을 부여했고 앞으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가 그 이유고요. 앞으로도 연장되고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프링필드 같은 경우는 사실 왜 이렇게 이민자들이 많을까 조금 뜬금없는 지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오하이오 안에서도 중서부에 있는 소도시인데 미국 중서부의 여느 평범한 지자체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러스트벨트에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네. 경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쇠퇴했죠. 이거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인데요. 이를 타개하고자 이 스프링필드라는 지자체에서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제조업체와 웨어하우스 등을 대거 유치를 했습니다. 세제 혜택이라든지 고속도로 인접해 있다는 특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덕분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었는데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인구보다 일자리가 많아진 탓에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이루어졌고 또 마침 일자리를 찾던 헤이티 이민자들의 대규모 이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구사 능력이나 높은 교육 수준이 필요 없는 일자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고 또 스프링필드 또 오하이오가 타 지역보다 물가가 낮다는 점이 아무래도 유인으로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헤이리 이민자들 실제로 개와 고양이를 먹었을까요? 이게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해서 네. 이 하이티 이민자들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문화는 전혀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네. 헤이티 이민자들이 이런 거짓 주장이나 비판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또 오하이오 보건복지부 또한 이렇게 확인된 사건이나 근거가 없다고 발표를 했고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프링필드 도시의 시장과 시티 매니저는 행정부시장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거나 반려동물들이 유괴 또는 도난된다거나 그런 일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배경에 헤이티 이민자들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그런 증거는 전혀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주장이 커지고 불거진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헤이티 이민자들이 급격히 대규모로 유입되다 보니까 스프링필드 도시에 살던 기존의 사람들이 많이 경계를 하고 배척을 하고 싶은 심리는 꽤 오랫동안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시 정부 및 공청회, 그러니까 카운슬 미팅 같은 곳에 가서
갑자기 외부인들이 유입되면서 우리 주택 가격이 갑자기 늘어났다. 길이 너무 막히고 있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런 불평을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3년 동네에 있었던 11살 백인 아이, 남자아이 에이든 클라크라는 아이가 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교통사고의 가해자, 즉 운전자가 헤이티 출신 30대 이민자로 밝혀지면서 이 주민 갈등이 급격하게 격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주민들이 헤이티 이민자들 그만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 불법 이민자들 아니냐 하면서 이제 주지사와 또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냈고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은 그 근거로 그 중에 근거로 최근에 또 있었던 한 주민의 경찰 신고를 근거로 삼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애나 킬고라는 은퇴한 여성이 본인이 키우던 고양이가 사라졌다면서 8월 말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녀는 이 헤이티 사람들이 데려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어제 9월 17일에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그 고양이는 며칠 뒤 그녀의 지하실에서 발견됐고 네. 사실이 무근이었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뉴욕타임즈 같은 날 보도에 따르면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또 다른 지역 주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제 본인의 말에 후회한다. 사과를 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후회한다고 했고 페이스북 그룹에 이웃의 딸의 친구의 고양이가 사라졌는데 아무래도 IT계 이웃들이 데려간 것 같다고 어떤 페이스북의 그룹에 올린 것을 제이디 벤스가 보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인용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과장되고 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벤스 상원 의원은 또 지난 일요일 CNN에 출연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에 미국 미디어가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지어내야 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간접적으로 이게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시인을 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치권 반응 전에 이 주장이 나타나고 나서 며칠 내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스프링필드의 시청과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밤트렛 그러니까 네. 폭탄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하이티 이주자들 내가 가서 폭행할 것이다 이런 소셜미디어에 그런 주장도 많이 나오면서 네.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해서 또 특히 해당 지역 IT 주민들은 두려움의 외출을 삼가하고 있고요. 시청과 학교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전국 흑인 기자협회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며 이런 식의 인종주의적 편견에 기반한 거짓말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네. 오하이오의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 공화당 주지사입니다. 는 하이티 이민자들에 대한 거짓 주장을 멈춰달라며 그들은 여기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을 하러 왔으며 덕분에 스프링필드는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연이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11살 교통사고를 통해서 무고하게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차라리 우리 아들을 죽인 사람이 60대 백인 남성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인종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IT 주민들 다 우리 이웃이고 아무 잘못 없으니까 제발 우리 아이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굉장히 가슴 아픈 말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더 가슴이 아픈 게 해리스 부통령도 말했지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9.11 테러가 있고 나서도 이슬람교도와 관련이 없는 시크 교도들도 터반을 쓴다는 이유로 굉장히 폭행과 이 배척에 많이 노출이 되었고 네. 80년대 이제 미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있을 때 같은 지역이죠. 러스트벨트 중서부에서도 아시안들에게 무차별적인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네. 빈센트 친 같은 사람이 죽기도 했죠. 그리고 멀지 않은 과거에 팬데믹 기간에서도 우리 아시안들이 얼마나 많은 인종적인 폭력과 또 모욕에 노출이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공통적이고 또 이민의 이슈는 역시 라틴계뿐만 아니라 흑인과 아시아인들의 이슈이기도 한 만큼 함께 연대를 해서 방지하고 또 헤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정치 브리핑 뉴저지 민주당 대의원이자 원 보트 코올리션의 대표 활동가 장성관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